영화관 빨간 좌석, 대형 스크린, 어두운 팝콘. 이제 영화관에 가서 팝콘을 먹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죠? 그런데 팝콘이 영화 관람과 연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팝콘은 수천 년 전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인 간식입니다. 가장 오래된 팝콘 이삭은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미국 뉴멕시코에서 발견됐어요. 당시 팝콘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팝콘이 16세기 초 아즈텍 인디언들에게 중요한 음식이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물론 팝콘을 먹기도 했지만 신들의 동상을 장식하고 머리 장식으로 사용하는 등 의식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소녀들이 추는 특별한 팝콘 댄스도 있었다고 해요. 팝콘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후 19세기의 팝콘은 매우 흔한 아침 식사가 됐어요. 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시리얼을 먹는 것처럼 우유나 크림과 함께 팝콘을 먹었습니다. 몰드보드 쟁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팝콘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것이 쉬워졌죠. 양이 많았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휴일 동안 음식과 장식용으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었죠. 또한 팝콘 알갱이는 서로에게 주는 매우 흔한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팝콘 한 팩을 선물로 받는다는 게 그리 달갑진 않겠지만 당시에는 팝콘을 받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었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죠. 팝콘으로 요리를 하거나 현관이나 벽난로를 장식하는 등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팝콘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정말 상하지 않아요. 팝콘 씨앗이 얼마나 오래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오래가는 것 같은데요. 최근 과학자들은 현대 칠레에서 1000년 전의 팝콘 알갱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팝콘이 터졌어요. 팝콘은 대공황 기간에도 큰 인기를 끌었어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기업은 파산하는 등 모든 것이 실패했지만 5센트짜리 팝콘 한 봉지로 기분을 조금이나마 밝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클라호마의 한 은행가는 은행이 파산하자 팝콘 기계를 사서 길거리에서 팝콘을 팔기 시작했어요. 몇 년 만에 그는 3개의 농장을 다시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 티켓 가격은 최대한 낮게 정책됐고 꽤 많은 신사숙녀들이 그 10센트에 한 번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죠. 물론 그 경험은 지금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멋진 정장과 중정부를 쓰고 아름다운 드레스와 화려한 모자를 쓴 아내와 함께 영화관으로 향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네, 트레이닝복과 티셔츠가 아니에요. 극장에 가는 거잖아요. 이 건물은 독특한 건축물과 정교한 장식이 있는 말 그대로 영화 궁전입니다. 음료와 팝콘을 사서 컵홀더 대신 재떨이가 있는 좌석으로 향해요. 모자를 벗고 무릎 위에 올려놓아 뒷사람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합니다. 승려분들 모자를 벗으세요 라는 표지판이 안에도 똑같이 하라고 알려줘요. 드디어 조명이 어두워지고 레드벨벳 커튼이 열리면서 대형 스크린이 보입니다. 영화는 바로 시작되지 않아요. 먼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담은 영화인 뉴스리를 볼 차례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신문에서 읽거나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영화관에서는 영상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후 한두 편의 만화와 미키마우스 단편이 이어져요. 그 후에 여러분이 보러 온 영화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영화는요, 아마 프랭켄슈타인, 어느 날 밤에 일어난 일, 모던 타임즈, 바운티의 반란, 백설공주와 7난장이, 우주의 마법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것들일 거예요. 찰리 채플린, 캐서린 헵번, 주디 갈런드, 헨리 폰다 등 스크린을 빛낸 사람들이 바로 이 영화 속 인물들입니다. 때로는 흑백으로, 때로는 풀컬러로요. 관객이 영화를 즐기고 있을 때 제복을 입은 안내원이 손전등을 들고 조용히 상영관 안으로 들어가 지각한 관객을 자리로 안내합니다. 때로는 특정 고객을 찾아 집에서 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매표소로 안내하기도 해요. 영화는 끝났지만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영화가 끝나면 보통 오래되었거나 덜 인기 있는 다른 장편 영화가 상영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극장에서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도 보기 위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인터미션이 있었어요. 극장 직원이 리를 교체하고 다음 영화를 시작하는 동안 관객은 영화를 위한 간식을 더 얻을 수 있었죠.
1930년대 영화관은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소유하고 자체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하지만 1948년 모든 극장에서 구매한 모든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때부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관 브랜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5년 후 스테레오 사운드를 갖춘 최초의 영화관이 등장하면서 음향이 개선되고 영화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90년대에는 필름릴이 디지털 프로젝터로 대체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영화가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되기 시작됐고, 이를 상영하고자 하는 모든 영화관은 새로운 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최신 장비에 투자했어요. 하지만 이 장비는 고가였기 때문에 모든 극장이 이를 감당할 수는 없었고 일부 극장은 폐업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영화관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진화했어요. 화질이 개선되고 사운드가 완전히 다른 수준에 도달했고, 빨간 커튼도 사라지고 두 번째 상영이 중단됐고 티켓 가격도 인상됐어요.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팝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반입하는 걸 환영하지 않았어요. 바뀌게 된 건 이런 흐름입니다.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가기 시작하자 모두가 간식을 가져가고 싶어 했어요. 무엇이든 될 수 있었지만 가장 확실한 선택은 사탕이었죠. 그런데 1940년대에는 설탕과 기타 많은 불필요한 상품의 생산이 둔화되어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신 뭘 영화관에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그때 사람들은 값싸고 사랑받는 간식인 팝콘으로 눈을 돌렸어요. 처음에 영화관 주인들은 어두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팝콘을 먹으면 지저분해질 거라고 반대했고 극장에서 팝콘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영화관 근처에서 팝콘을 몰래 가져가려는 사람들에게 팝콘을 판매하는 외부 상인이 등장했어요. 영화관 주인들은 포기하고 차라리 직접 돈을 벌기로 결정했습니다. 팝콘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익이 됐죠.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낵과 음료를 사서 가져가는데 초기 영화관 시절에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981년까지 영화관 좌석에 컵 홀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AMC가 손잡이에 컵 홀더를 설치한 최초의 극장이었고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음료를 계속 들고 있어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많은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극장에서 스낵을 판매하는 건 올바른 해결책이었어요. 청소를 꽤 많이 해야 하더라도요. 현대 영화관의 수익 대부분은 영화관 내에서 판매하는 스낵으로 벌어들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영화 티켓 수익은 대부분 영화관이 영화를 구매하는 스튜디오에게 돌아가요. 영화관은 영화를 최소 2달 이상 상영해야만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건 모든 영화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매우 장기적인 일입니다. 한편 스낵을 통한 수익은 대부분 영화관 자체에 돌아가죠. 그러니 이제는 팝콘과 탄산음료에 바가지를 씌우는 것에 대해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많은 영화관이 높은 가격을 유지해야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 광고를 내보내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힘든 사업이고 계속 운영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